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가상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원동건입니다. 먼저 이제 발표 순서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브라우저 렌더링에서 돔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돔이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돔 대신에 벌추얼 돔이 왜 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벌추얼 돔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벌추얼 돔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돔이란 무엇인가? 돔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로 직역하면 문서 객체 모델입니다. 여기서 문서 객체란 HTML 태그와 같은 자바스크립트가 그것을 읽거나 사용하거나 혹은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객체를 뜻하는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의 도움을 위해서 이미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왼쪽 코드와 같은 코드를 저희가 짜게 되는데, 약식으로 이렇게 짜게 되는데, 이 홈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헤더, 리스트, 이미지, 버튼과 같은 태그, 즉 요소들을 저희가 짜게 되는데, 이 요소가 모여서 문서가 되는데, 이 문서가 곧 이 웹페이지를 구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웹페이지는 곧 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돔은 제가 전에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문서 객체를 웹페이지로 구현할 때 문서 객체를 모델링하는 것, 즉 자바스크립트라는 스크립팅 언어와 HTML 태그와 같은 것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돔은 이러한 요소들의 트리를 만들어주는 트리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오른쪽과 같은 트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웹페이지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런 요소에 접근을 할 때 API를, 즉 개발자들이 이러한 요소 각각에 접근을 할 때 이 요소들은 각각의 노드들을 갖고 있는데, 이 돔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통해서 이 요소들의 속성, 스타일, 구조와 같은 것들을 입맛대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돔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get element by id 혹은 curly select라는 API를 통해서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에 접근을 해서 저희의 입맛대로 그 속성이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 돔이 브라우저가 렌더링 될 때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처음에 돔에서 HTML과 CSS 파일을 받아오게 되는데, 처음으로 HTML 파일을 전달받으면은 HTML 파서가 이를 파싱을 해줍니다. 여기서 파싱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구문이나 구문 따위의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일컫는데요. 지금 이 돔과 가상돔을 설명할 때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분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HTML 파서가 HTML 파일을 파싱을 해주면은 이것을 돔 트리를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CSS 파일을 받으면 CSS 파서가 유사한 형태로 이것을 변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HTML 파일과 파싱된 HTML 파일과 CSS 파일이 어태치먼트에서 만나게 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렌더 트리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렌더 트리는 이제 웹페이지에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 브라우저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얼마의 크기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페인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페인팅은 문자 그대로 그린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에 여러 가지 물감들을 둔 다음에 그 물감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렌더 트리 내에 있는 하나의 요소 하나하나가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물감을 골라서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을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돔 조작을 통해서 브라우저 렌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이 돔 조작이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왜 돔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물론 아예 안 쓰이거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자주 쓰는 검색 엔진이죠. 여기에 제가 리액트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리액트를 검색하게 되면 밑에 이러한 리액트에 대한 내용들이 데이터로 쭈루루루 나오게 되죠. 하지만 제가 내일이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똑같은 리액트 내용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변할 수 있어도 제가 리액트를 검색했다는 이 URL은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액트를 검색했을 때 이 검색 엔진은 리액트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검색 엔진, 이런 웹페이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웹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정적인 웹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반대로 동적인 웹페이지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대로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거나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그런 웹페이지가 있겠죠. 이것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소집하고 또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적인 웹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돔 조작을 통해서 이런 정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문제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런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저 돔 조작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돔 조작이 처음부터 쭉 생기는 과정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마다 여러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돔 대신에 시간과 그렇게 되면은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곧 비효율적인 어떠한 작업이나 그런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상돔이라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이 가상돔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실제 돔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가상돔은 말 그대로 복사본이기 때문에 실제 돔 안 데이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내 데이터로서 존재하는 가상적인 돔이기 때문에 실제 돔이 브라우저에 렌더링 해주는 것처럼 가상돔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브라우저에 렌더링을 하거나 브라우저가 렌더링 될 때 어떤 것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돔이 동작하는 것보다 가상돔을 이용하면 좀 더 가볍고 빠른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데이터에 불과한 가상돔을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돔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널리 쓰고 있는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상돔을 도입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상돔은 항상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리액트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리액트는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즉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브라우저가 렌더링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변경된 상태의 가상돔 한 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1번 가상돔, 즉 상태가 변화되기 전에 생성되어 있었던 가상돔과 비교하는 작업을 가지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 오타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메소드를 쓰려는데 아닌데 하면은 혹시 어떤 단축키를 누르시는지
컨트롤 Z를 누르시잖아요. 근데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신기하게도 저는 처음에 신기했는데 제가 수정식도 하는 부분이 싹 사라지고 전에 작성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것처럼 그게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스테이트가 변경되기 전에 가상돔을 이미 생성되어 있던 가상돔과 생성한 스테이트가 변경됐을 때 생성한 가상돔을 이 두 가지를 리액트에서는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페이지에 헤더가 이 글이 검은색이지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었죠. 제가 이 요소를 변경하는데 이러한 가상돔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디핑이라는 것인데 이 디핑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피자 먹을 때 갈릭 디핑 소스 그런 게 아니라 디프런스라는 다르다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디핑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가상돔을 비교해서 딱 바꾼 다른 변화된 부분만을 골라서 캐치해서 그 부분만 브라우저가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실제 돔에 전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디핑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핑 덕분에 리액트에서 가상돔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리액트에서는 리컨실리에이션, 즉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조정은 그것도 여기까지만 봐도 확실히 실제 돔을 사용한 것보다 리액트에서 가상돔을 사용했을 때 브라우저가 렌더링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리액트에서 가상돔을 사용할 때 있는 장점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리액트가 재조정 과정을 거칠 때 배치 업데이트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치는 일괄적인 또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는 이 헤더 태그만 바꿨지만 헤더와 리스트, 첫 번째 리스트 그리고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내용을 배치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그냥 리컨실레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이 바꾼 내용 하나를 실제 돔으로 보내서 실제 돔에 렌더링을 하고 이미지가 실제 돔으로 실제 돔을 렌더링하고 확실히 실제 돔에서 처음부터 구현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돔이 구현하는 것보다는 빨라지겠지만 순차적으로 간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치 업데이트를 통하면 이 바뀐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바로 실제 돔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돔은 문서 객체들을 자바스크립트가 읽고 사용할 수 있게 트리 형태의 구조로 표현한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즉 HTML이나 CSS 코드들을 자바스크립트가 스크립팅 언어가 읽고 그거를 브라우저가 렌더링 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즉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추얼 돔은 이러한 실제 돔의 복사본의 형태를 가지고 실제 돔과 100% 똑같은 요소와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형태로 데이터 내에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 효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리액트에서는 벌추얼 돔을 도입해서 리액트의 특징인 스테이트, 즉 상태가 변화할 때마다 가상돔을 생성을 함으로써 기존의 가상돔과 디핑이라는 디핑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은 리컨실리에이션, 즉 재조정이라고 하고 이 재조정 과정에서 또 배치 업데이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바뀐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실제 돔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돔 조작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가상돔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면 한눈에 봐도 굉장히 좀 편리해 보이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